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이번 시간에는 통계학의 확률 분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규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확률 변수라는 것은 자료를 숫자로 나타낸 변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실험 연구에서 자료는 주로 숫자로 되어 있으므로 실험 연구원들의 경우 웬만한 측정 값은 그대로 확률 변수라고 하면 될 것이고, 자료가 숫자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에는 현상을 숫자로 바꿔야 하므로 확률 변수는 함수의 특성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나 특정 구간 내에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했고,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리고 확률 변수라는 것은 모집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모평균을 표현한 식이고,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현한 식이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여러 종류의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표에 나왔듯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따라 다양한 확률 분포가 존재하죠. 통계학은 어떤 현상을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해서 그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통계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분포의 종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확률 분포가 존재합니다. 표의 예시 및 용도는 특정 현상을 의미하고요. 각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함수가 여러 이름이 붙은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통계학자가 되는 것이 아닌 과학자로서 통계를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므로 실험 연구와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험 연구원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확률 분포는 당연히 우리가 다루는 자료가 연속형 데이터이므로 연속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 T분포, 카이제곱 분포, F분포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규 분포인데요. 많은 현상, 특히 측정의 오차가 따르는 분포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통계적 추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정규 분포는 드 무아브르라는 사람이 최초로 발견했지만, 정규 분포 함수식을 유도한 사람은 가우스이므로 정규 분포를 영어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혹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그림은 유로화가 생기기 전에 독일에서 사용되던 신마르크 화폐인데요. 가우스의 얼굴을 새겨놨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확대시켜보면 정규분포 그래프와 수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에다가 함수식과 그래프를 그려놓을 정도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정규분포와 가우스를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면 좌우 대칭이고 종 모양입니다. 함수식의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뮤는 모평균,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가로축은 확률 변수 x가 되고, 여기서의 확률 변수 x는 시험 측정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세로축은 뭘 나타낸다고 했나요?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는 밀도가 되고요. 확률 질량 함수의 경우는 확률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밀도가 되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x가 뮤일 때 가장 크고, 뮤를 중심으로 대칭이고, x가 뮤에서 멀어질수록 밀도 fx 값은 작아집니다. 모평균 뮤를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것은 뮤가 중앙값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평균에서 모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fx는 변곡점인데,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해지는 상태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곡점을 알면 모표준 편차를 어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률 변수 x를 모평균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확률 변수라고 하면, 혹은 확률 변수 x가
모평균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X 물결 표시 괄호 뮤, 시그마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에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는 상수입니다. 모평균 뮤가 변하면 정규분포 그래프는 좌우로 이동하고 모표준 편차가 변하면 그래프의 폭과 높이가 변합니다. 모표준 편차나 모분산이 커지면 폭은 커지고 높이는 작아지고 모표준 편차나 모분산이 작아지면 폭은 줄어들고 높이는 증가합니다. 그래프의 아래의 면적은 1로 일정하므로 폭과 높이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정규분포 함수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하는 일은 확률을 구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확률 변수 x의 구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임의의 구간 a, b에 있을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이 되므로 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분식은 직접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함수식은 써먹을 수 없으므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통계학과 학생들도 안 외울 겁니다. 정규분포의 확률은 통계 프로그램이나 엑셀 함수식 혹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정규분포라고 하는 확률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 얻는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우스가 정규분포를 제시했을 때의 상황을 알면 정규성을 갖는 대표적 현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측정값의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균일한 시료가 있고 그 안에 분석 대상 물질의 양을 측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시료 중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은 하나로 정해지겠죠. 참값과 모평균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방법이 타당하고 계통 오차가 없다고 하면 수없이 많이 시험한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값과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측정값이 참값과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여러 번 측정을 할 때 참값에 근접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많고 참값과 동떨어진 결과는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통 오차가 있다고 해도 함량값과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단 여기서는 참값과 모평균이 같지 않고 밀도 fx가 최대일 때 오차는 0이 아닐 겁니다. 계통 오차에 대해서는 1-41 검량선의 y절편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물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측정하면 눈금을 읽는 오차로 인해 여러 개의 측정값이 나오지만 참값에 가까운 측정값의 빈도는 많고 참값에서 먼 측정값의 빈도는 적겠죠. 이렇게 한 개의 시료를 여러 번 측정하는 경우 결과값들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번째 경우는 동일 제조 단위 제품의 품질 특성치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정규성을 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만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함량이나 제품 계계의 무게 등이 되겠죠. 이 경우 진정한 참값은 존재하지 않고 제품마다 특성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발행한 의약품, 생물의약품의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 앞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Many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assessing validation characteristics rely on population normality, a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reject this assumption. 정통 동남아 발음이죠.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저처럼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해석을 해보면 밸리데이션 항목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많은 통계적 방법은 population normality에 의존한다. population normality는 인구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정규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의약품 등의 시험 결과값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시험법 밸리데이션 평가 항목에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 즉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상대 표준 편차 구하고, 검량선 회계방 정식 구하고 하는 등등의 방법들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우에 정규성을 갖는다고 감히 단언하지 못하므로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정규성 가정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면서 도망갔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 번째 경우는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여러 개 표본들의 표본 평균입니다. 이 경우는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임의의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 어떤 형태의 확률 분포를 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모집단으로부터 여러 개의 표본을 뽑고 각 표본의 표본 평균들을 구해서 x1바, x2바, x3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들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므로 표본으로부터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여 판단합니다. 정규성 검정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내용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분포의 성질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분포 그래프는 기대값, 즉 모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고, 그림과 같이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구간에 68.27%의 면적이 들어가고, 뮤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의 구간에 데이터가 포함될 확률은 95.45%입니다. 3 시그마는 99.73%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6 시그마는 99.9999998%라는 거죠. 6 시그마의 의미는 뮤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의 구간이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 사이에 있어서 불량률이 0.0000002%를 추구한다는 말이죠. 우리 같은 화학 분석을 이용한 품질 관리에서는 맞지 않는 품질 경영 기법이자 품질 경영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불량률 0%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했어도 측정 오차가 6 시그마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3 시그마도 힘들어요. 6 시그마를 달성하려면 규격 상한과 하한 딱 중간의 특성치를 가진 제품을 불량률 0%로 제조했어도 시험의 반복성 기준이 상대 표준 편차 0.8%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반복성 시험하면 상대 표준 편차가 그 정도 나온다고요? 아니, 검액 여러 번 주입하는 거 말고요. 무게 측정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 계산까지 여러 번 반복 시험하면은 그 기준이 상대의 표준 편차 2% 이하 만족시키기도 힘들다에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식과 분포의 성질,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의 예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어떻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 통계 패키지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표준 정규 분포표를 예시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